명태균 씨 아시죠? 직접적으로 좀 알고 있기도 하고 그 A 의원도 야당이 맥락을 좀 잘못 짚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이지 우리가 알 않습니까?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궁금한데. 별로 궁금할 필요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명 씨가 진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거는 사람은 제가 맞아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가 본인이 없습니다. 아니라서. 근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오해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만나야 될 상황이고. 네. 네. 자, 오늘은요. 요즘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아주 또 뜨거운 논란인데 해당 지역 국회의원 한 분을 모시고 당시 상황도 좀 여쭤보고요. 지금 또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사이 국민의힘 굉장히 또 좀 껄끄럽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친한 친윤 둘 다 아닌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송 많이 하시는데 저희 방송은 처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JTBC 가끔 나오는데 이 방송 처음. 이 방송은 사람 골라서 출연시키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예. 금시가 초문입니다. 금시가 처음. 아니 들어오시기 전에 정말 처음이네. 그 네. 내가 나와서 오늘 저 뭡니까 이 시청률 구독자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그거는 맞죠. 제가 왜냐면 별 예. 재미가 없거든요. 아예 이렇게 그렇지 재밌게 않습니다. 답변해주지 아예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확한 사실만 이야기를 아, 합니다. 이미 진행자한테 사전에 고지는 했습니다. 네. 네. 네, 그거 각오하고 모신 거니까요. 아, 네, 대신 그런 뭐, 또 예. 네, 정확하게 얘기만 좀 해주세요. 예. 네. 아니 우리 저 최영두 의원님은 뭐 라디오나 하여튼 방송 많이 이제 출연하시고 그만큼 또 이제 대중 노출도 좀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 썩 이렇게 어느 쪽에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썩 하질 않아서 좀 우유부단하달까 뭐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정말 네. 정치적인 답변을 하시는 걸로. 또 워낙 언론이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요. 아니 오늘 근데 얼마나 실세길래 이렇게 방송 중에도 카톡을 확인하시는 아니, 거예요, 의원님? 또 카메라 찍어 이거 다. 예, 용산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까? 이거 그게 하면. 아니고 네. 어제 그제 네. 우리 이제 마산 창원이 이제 마산 구창원 진해 세 도시가 그렇죠. 합쳐서 창원인데 어제 200년 만에 어제까지 네. 2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폭우가 정말 아. 물폭탄이 그 정도였어요? 쏟아졌습니다. 예, 거기 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의창구 네네. 또 저희 마산 하포까지 그렇죠.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는 네. 물론 피해가 있었지만은 그 폭우 엄청난 기록적인 폭우량에 비하면은 대비를 좀 많이 했군요.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는 해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작년에는 네. 또 창원 시내가 물에 많이 잠기기도 해가지고 이번에 그 하천 하상을 좀 낮추는 네. 준설도 하고 여러 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지역구 관리 그래서 굉장히 정확히 제가 잘하는 걸로 유명하시죠. 그 몇 밀인가 그걸 알아보느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실 신혜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유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지금 이제 가장 핫한 뉴스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아시죠? 예, 뭐 뉴스에 많이 나오고 계시죠. 아. 예. 뉴스로만 알고 계세요? 아니면 직접적으로도 알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좀 알고 있기도 하고. 예. 오. 이거, 근데 아니, 내가 뭐 하는 보니까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니 이 지인입니까? 지역에서 언론사하고 여론조사를 했었죠. 지역에서 네. 언론사.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위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 그때가 전국적으로 언제예요? 지명도 높아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이제 창원역 앞을 지나다 보면은 네. 그 KT 건물 옆인가 그쪽에 언론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네. 그 눈에 잘 띄는 곳이 언론사 있었기 때문에 시사 경남이죠. 그 이제 거기 언론사가 언론사의 있으면 대표였어요. 됐을 걸요 아마. 네. 네. 그게 아마 이유가 언론사를 했으면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 때문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예. 그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거는 결국 정치 관련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뭐 지역의 컨설팅을 마케팅도 해준다든지. 하고 이제 그랬던 모양입니다. 네. 예. 예. 직접 그러면 뭐 만나시기도 하고 지역 안 정치인들이랑 안 만날 수는 없죠. 안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요? 예. 그런데 내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지역에서는 대개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큰 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 이 이제 갑자기 여기에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것이 그냥 나오는데 우선에 뭐 당사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당사자들이 다 나와서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뭐 또 명예훼손이라 허위 사실로 뭐 고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주장한 바가 있으니까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걸 또
이 문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또 있습니다. 이른바 네. A 의원, 네. B 의원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뭐 누구지 다 아시고 예. 본인들도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준석 의원은 예, 본인이 예.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내막이 다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그 너무 크게 지금 중앙에서 부각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뭐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다 진실이 드러날 거라 봅니다. 아니, 진실 드러나야죠. 좀 더 예.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그러니까 즉슨 내가 김건희 여사와도 통화를 했는데, 내가 뭐 대통령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뭐 김영선 의원 이번에 여기 된대, 컷오프 됐대, 옮겨, 뭐 빨리 기자회견 준비, 이러한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명태균 씨가 내가 대통령 내외를 잘 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예.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이 지금 이건 보도했던 매체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예, 예. 아니 그 우리가 뭐 정확한 사실이야 뭐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혹은 이제 전해진 얘기로 들어보면 명확한 사실은 예. 네. 지금 세상에는 뭐 여러 이야기가 다 있죠. 아니, 아직 예. 질문도 안 끝났어요. 아니, 무슨 질문인지 알기 때문에 네네네. 그 질문에 내가 사실 오늘 급하게 온 것은 네. 제가 과학기술 우리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네. 바쁜 시간인데 그 문제를 묻는 줄 알고 왔어요. 아하. 과학기술 정보 아, 왜 그것도 중요하죠. 여쭤볼 과학기술 거예요. 정보 방송 예, 예. 과학기술 정보 통신 그쪽은 집중하지 않고 아. 방송만 그렇게 매달리십니까? 뭐 그런 걸 답변하려고 왔는데 왜냐하면 네. 국민적인 좀 이건 좀 논의가 알겠습니다. 이건 필요해서 그러면 좀 짧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녹취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명태균 씨가 그 김영선 의원 뭐 아마 관계자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지시하고 발표 나기 하루 전에 자신은 다 알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지난 2022년, 2004년 뭐 보궐 총선 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라면 확실히 뭔가 중앙에 아니면 뭐 아주 큰 권력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거나 그와 교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사정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과도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지역에서는 다 압니다. 어떤 이게 어떤 사안인지를. 그리고 어떤 사안이- 무엇보다도 네. 공천에서 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탈락 이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선의 그 당사자인 그 전직 의원께서 네. 말씀하고 계시고 네. 있는데 여기 자꾸 이제 호사가들이 말을 붙여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이야기가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실질적 영향을 미쳐서 네. 공천 과정에 영향이 있었다거나 뭐 네. 이렇게 될 문제인데 그것도 아니고 아. 여기에 이제 갑자기 누군가 이름이 등장하는 바람에 아. 그 이름 가지고서 이제 야당이 총공세라는 판인데 그 A 의원도 다른 방송에 이거 뭐 야당이 좀 맥락을 잘못 짚었다. 내가 그 A 의원이어서 내가 잘 아는데 완결성 없는 얘기다. 뭐 아니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네. 그런 내용이 아니다. 예, 좀 그 이야기 자체가 과장된 이야기인 측면이 네. 있고 그런 맥락이 아닌데 야당이 맥락을 좀 잘못 짚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원님이 그 지역에서는 다 아는 얘기다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구에서 다 알고 하는 이야기죠. 아. 그런데 제가 아, 그런 예. 이야기를 옮길 수는 없고요. 예. 아. 그 위상이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건 명태균 씨가 위상만큼 아니 좀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 분입니다. 갑자기 JTBC에서도 이렇게 소문나고 하니까 아. 방송이 나니까 이름이 알려지고 지금 뭐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더 유명해지지 아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 저희 뭐 방통위 질문도 해야 되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뭐 김영선 전 의원이 뭐 김해로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컷오프가 됐는데 2022년 재보궐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산에서 이제 창원 의창으로 지역구로 옮겼잖아요. 아니죠. 그 전에 네. 그 전에 경남지사를 하시겠다고 뭐 한번 예. 일산에서 이제 옮기셨고 그 전에는 저 진해구에서 예. 또 경선을 하셨죠. 네. 그래서 가지고 오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옆 지역구고 하니까 당시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에서 이제 출마하고 이제 재보궐에 들어올 때 복귀를 할 때 지역에서는 뭐 이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그 정도는 좀 예. 그거는 뭐 지역에 사실 오랫동안 예. 다녔기 때문에 지사 선거 한다고 다니셨고 해서 네. 이게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그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이준석 당 대표 때 공천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준석 당 대표가 그 내막을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별로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 또 우리한테 거기에 지금 등장하는 네, 네, 제3의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것도 그건 네.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네. 뭐 사실관계 다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여기에 네. 자꾸 뭘 알겠습니다. 말을 알겠습니다. 보태고 하면은 자꾸 네. 뭐 커지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뭐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건 소멸 사실은- 중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니고
지역민들은 다 알고 있고 이제 저희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려질 거다. 다 알려질 겁니다. 아. 예. 그 사실 근데 저 네. 우리 몰라도 되는 거죠? 지역에서도 네. 예 소멸 중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그래요? 아니 그래서 당시에 그 이 사태를 처음 본 네. A 의원이 네. 어느 다른 방송사에서 네.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예, 야당이 예. 지금 맥락을 잘못 짚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 근데 이게 그냥 소멸될 것 같진 않은 게 조금 다른 맥락이 야당에서 합니다만. 계속 문제를 삼겠지만 네. 그것도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아니, 야당이 오래 문제 가죠. 삼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아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 선거법이 예. 있고 그건 이미 저 경찰이 오래전에 예. 선관위에서 예. 송치하기를 냈을걸요. 네. 이게 고발이 들어간 게 지난해 왜냐하면 이제 말이고. 우리 선관위에 네네네. 정치자금 사용 내역, 선거자금 사용 내역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만한 액수가 들어갔는데 그 액수를 뭘로 볼 것이냐를 가지고서 이제 지금은 선거 시기는 지났지만 네. 정치자금 뭐 법 위반이다 보고서 네. 그걸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실무 담당자가 이제 어쨌든 명태균 씨한테 뭐 돈을 빌렸고 나중에 그건 한 모르죠. 제가 6,300만 원 정도를 돌려줬다. 그러니까 김 전 의원은 나는 그게 명시 돈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미 그 사태가 네. 지금 중앙 언론이 관심 갖던 분야랑은 좀 다른 사안이잖아요. 아, 예. 그렇긴 벌써 하죠. 벌써 이게 격가지를 이상하게 빠지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보이지 우리가 알 않습니까?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궁금한데. 외계인이라 별로 궁금할 네. 필요 없습니다. 네. 다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알 필요가 그런데 없어. 예. 로컬인이 아니라서 네. 아니 지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뭐 서울 사람보다 우리 지역의 현장의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명 씨가 진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거는 사람 뭐 내가 맞아요?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고. 전입 그렇게 신고를 하면 말씀하세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된다고. 안 됩니까? 네, 우리는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가 본토인이 없습니다. 아니라서. 근데 그것도 말씀이 좀 심하시네. 아, 그런 뜻해 가지고 네. 아무튼 저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그 네. 지역에서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지역에서는 되게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뭐 이렇게 압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지금 나중에 보시면은 네. 그래 그게 벌써 지금 그 본안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금행되던 저기는 사라지고 두 사람 간의 금전 관계로 지금 급격히 이슈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것도 양자가 또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야단을 하고서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이 예. 사안들이 다 개인의 명예의 문제이고 예. 또 정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말을 아끼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럼 명 씨가 뭐 김건희 여사와 막 전화를 주고받다 이런 주장은 그건 모르죠. 허풍이다 이렇게 그건 보시는 아무도 건가요? 모르지만 글쎄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야 모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사자가 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명태균 씨가. 예, 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아, 또 우리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도록 뵙자마자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차원 얘기를 많이 해서. 저한테는 네. 별로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네. 더 깊이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거는 아무튼 개인의 명예도 걸려 있는 문제고 네. 또 당사자들이 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네. 아닐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하기 안 할게요. 어렵죠. 네, 질문 안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질문 아니 드려볼까요? 지금 과방위 관련된 얘기 아닌 지금 보이콧하실 예정이니까 과방위 관련된 질문만 하세요. 들어볼까요? 바로 과방위지. 이거 일단 이거 좀 하나 예, 들어보면 물어보세요. 될까요? 예, 네. 이게 뭐 질문지가 있던데. 대통령 질문 하나 네,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영도 의원님 반갑습니다. 잠깐만 전화가 왔네. 아니 무슨 독대야? 만찬부터 하자니까. 또 독대야? 왜 독대를 하자 그래? 아하, 이런. 만찬부터 하자. 왜 이렇게 급해? 의원님 이거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또 불편하실 것 만찬입니까? 독대입니까? 아, 불편해. 정해 주십시오. 질문 어? 불편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언론계를 경험하고 예. 국무총리실 이제 공보실장, 네. 국무총리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또 국회 지금은 이제 여당 네. 국회의장 홍보수석 네. 많은 국회 대변인을 개최보면서 네. 비교적 이 뭐랄까요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분들 주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찰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때때로는 그렇게 되니까 뭐 심지어 언론을 보고서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자꾸 사이를 나쁘게. 근데 제가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 말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이제 워낙 권력 있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측 또 여러 가지 해석 이걸 아니 가지고서 왜냐하면 이제 그게 뉴스가 되니까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의 뜻과 다른 것 혹은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거나 다른 얘기를 막 만들어내면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제가 두 나만할 수가 가지를 없잖아요.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의 사례는 제가 국회의장 국회 대변인을 할 때 예. 당시에 정의화 국회의장이고 예, 예, 또 예. 여당 원내대표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당시 이완구 총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당시에는 이제 기자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저 여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네. 근데 상당한 오해가 많고 그것이 주로 이제 보면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바 또는 뭐 국회의장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때 느낀 게 여러 차례 많이 느꼈지만 이런 그 책임 있는 당국자 네. 그러니까 권력자들끼리는 직접 사실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 보니까 주변의 관실자들이 그 사람 다 싫어하더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부풀려지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비판이 있을 경우에 그 비판의 의도에 대한 또 해석을 가지고서 자꾸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직접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셔야겠구나 당사자들끼리 오해하시지 않을 일도 자꾸 이렇게 오해하도록 주변에서 만드니까 그래서 저 당시에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대변인이 뭐 원내대표한테 가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언론인들한테 그건 약간 다른데 아마 이걸 보시면은 나중에 이걸 참고하시면은 원내대표가 그게 오해였구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12월 2일 날 헌법이 정한 대로 예산안을 반드시 상정해서 의결할 것이다. 이게 확실한 국회의장의 뜻이다. 그렇게 전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그 언론인들이 가서 만나더니 이제 답이 왔어요. 피드백이 왔는데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우리가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지 그래요. 근데 과연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들은- 예전 얘기 말고 네. 지금 이야기를 국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과 지금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사이가 뭐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만나죠. 오해되고 있다는 만나고 말씀이신 지금 거예요? 만나야 될 상황이고 예. 뭐 지금 언론에서는 밤샘 논의라도 해서 정부 해법을 찾아라 그러지 예, 않습니까? 예. 될 거라 보고 제가 예전에 저도 법조 출입 오래 했습니다만 예. 두 분을 잘 아는 네. 법조인들 네. 두 분하고 가까웠기도 했고 두 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법조계 있을 때 네. 근데 서울검사장 할 때 네.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검사장 할 때 한동훈 대표는 이제 서울지검 이제 부장검사를 할 시절이 아끼는 있습니다. 정말 아끼는 후배였고. 예.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법조계 당시에 그 검찰에서 이야기가 두 사람은 서로 논쟁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또 뭐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 다른 부장 검사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 다른 부장 검사들은 그 검사장에게 다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토론한다거나 해서 그 뜻을 관찰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길게 하거나 하지 못했던 것을 한동훈 부장검사는 했다.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 보듯이 네. 그렇지가 않다. 이제 두 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분은 뭐 갑자기 법조계에서 오시고 또 한 분은 또 다르게 해서 서로 다른 트랙으로 와서 갑자기 이제 한 분은 여당 대표, 한 분은 대통령인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외부 관찰자들이 보는 것보다는 네. 훨씬 더 전국의 엄중함에 대한 네. 공감이 클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럼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체코의 원전 관계 때문에 정상회담 나갔을 때 네. 한동훈 대표가 공항에 나갔고 이번에 또 들어올 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공항에서 이제 마중을 할 때 이제 이상민 장관이랑 먼저 악수를 하면서 꽤 길게 대화를 나누시고 예, 예. 이제 한동훈 대표랑 이제 1초컷 인사를 해가지고 그래요. 이게 또 그래요. 한마디도 안 하시나. 만나니 그렇겠죠. 그리고 예. 그 이상민 장관과의 대화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어디 언론 났던데 보니까 지금 기록적 폭우 아니었습니까? 예. 예, 우리 예, 예, 내가 예. 그 우리 도시 네.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얘기 하루에 하셨겠죠. 뭐 네. 590mm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니까. 저도 행안부 장관한테 이거 진짜 본격적으로 내년 네. 예산부터 네, 네, 네. 기후 변화에 대비한 이런 재난, 네. 폭우, 그러니까 폭우가 이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예. 상상치 않던 폭우가 내리거든요. 날씨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아니 한번 그게 하고요. 이제 예. 그게 대통령과 예. 행안부 장관이 길게 대화 나누는 이유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 이야기를 서로가 이제 없어요?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사 정원 네. 문제만 하더라도 네. 대통령은 지금 1만 명 정도의
이 의사 숫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예. 것이 이제 처음부터 그건 뭐 사실 정치권이라든가 여야에도 이견이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게 네. 다만 그게 이제 한 해 2천 명이었느냐 네. 그걸 둘러싼 논쟁이긴 했어도 의사 정원이 필요한 것은 이제 정부는 그렇게 정했고 대통령도 그런 결심하에 상당히 이 개혁이라는 게 힘듭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그 계획을 네. 시작했고 네. 네. 그 선거에서도 큰 역풍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당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예. 이 문제를 풀기 좀 위해서라도 의견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우선 이걸 첫 주도했던 분이 있고 예. 또 지금 한동훈 대표는 여론도 그렇고 현실 상황도 그래서 지금 궤도 수정을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입장이니까 당초에 계획을 추진했던 추진할 수밖에 없던 이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보면은 이걸 둘러싸고서 네네. 개혁의 동력 문제가 있지 예.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동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둘러싸고서 대통령실과 또 여당 대표와의 감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의견이 좀 해결하기 있다는 위해서는 거네요. 그럼요. 이제 정부 여당이 머리를 맞나요? 맞대야 맞아요. 하는 거고 맞나야죠. 그래서 이제 두 분 사이도 또 신의가 있다고 남다른 신의가 그럼요. 있다고 하시니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도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내일 지도부 만찬이 사실 그냥 지도부라고 하면은 다 합쳐서 한 20명 모이거든요. 그럼 이제 원오브댐으로 20명 중에 한 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허심탄회하게 내가 독대를 해서 대통령님 제가 뭐 의사 병원도 돌아보고 하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좀 상황을 보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래 독대할게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독대를 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계기가 생기겠죠. 예, 생길 거라 봅니다. 정치라는 것이 누구나 여러 사람이 네, 관련된 네. 것도 아니고 네. 대통령실도 뭐 일정이 있고 할 거니까 네. 또 하나는 또 여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천회에서 난리 났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여당 지도부가 함께 만나면서 음. 당 대표 혼자서 충분히 전하기 어려운 여론을 다 전할 수도 네. 있겠죠. 의료 이 문제 이슈 말고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탄탄한 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네. 무엇보다도 우선 같은 경로를 걸어오시던 분이기도 하고 아. 그 신뢰관계가 크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리고 음. 당 예. 대표가 되었고 당 대표 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대통령은 별로 이렇게 원치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그러면. 그거야 이제 당 대표야 하고 싶다고 됩니까? 당 대표를 원하는 또 당원들의 여론이 있고 국민 여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 이게 뭡니까? 네. 지금 저희가 공사 중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사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러면 네. 뭐 어쨌든 뭐 독대든 아니면 그냥 만찬이든 당연히 이제 의료 관련된 논의는 있을 거고 일각에서는 이제 엊그제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를 살짝 했어요. 좀 어쨌든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또 인터뷰를 했다. 대통령실의 생각에 좀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독대든 만찬이든 이제 여당 대표로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조금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통령실도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당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런 문제에서는 지금 이건 무슨 사돈남하라듯이 또는 뭐 누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야당에서 공시하듯이 네.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부단히 대화해야 되고 또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오해든 네. 또는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든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질문과 답변이 왜냐면 이렇게 따로 노는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예, 우리 네. 제가 보니까 예. 의원님께서는 정말 너무 중요한 이슈가 있어 과방위에 아. 그런데 제가 볼 자꾸- 때는 별로 그 꽃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그러니까 문제를 그런 걸 집중하시는 자꾸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대답이 안 나와.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러면 대답을 해주길 바랍니까? 아니, 그래서 아 진짜 철통가도 같은 장어에 최영두 의원 그래서 저를 안 불러요. 재미가 없어서. 맞춤용으로 최영두 의원님이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가 뭡니까? AI 기본법. AI 기본법 예. 어떤 거죠? 지금 이제 AI라는 것이 네. 문명을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EU나 미국이나 AI 산업도 진흥할 뿐더러 또 네. 기금에 대해서도 여러 네. 가지 규제도 논의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지금 AI 기본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규제를 위한 네.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네. 또 이걸 국가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또 산업적으로도 진흥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뭐 하자는 법이죠? 그래서 AI 기본법은 예. AI를 진흥하면서 또 예. AI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우려들 또 우리 정부도 그동안 정상회의를 통해서 제기했던 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담는 네. 그런 규범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네. 지금 AI를 관련된 국가 기구도 만들 수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논의가 시작하면 간단치가 않은 것이 예. 네. 걱정들이 많이 앞서서 네. 그 AI에 대한 과도한 이제 규제를 하자는 좀 많고 네. 또 정부나 산업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AI를 빨리 진흥시키자라는 네. 또 이런 의견도 많아서 예. 이것들을 조율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 다들 AI가 필요하고 AI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도 우리 가방위원장 주최로 공식 아니, 그러니까 최영도 심사에 의원님의 AI 기본법은 뭡니까? AI 기본법 우리나라를 네. AI G3 국가로 만드는 역사 AI 관련해서는 전 세계 예, 3대 국가로 만들자. 그렇습니다. 예, 그 네. 어떻게? 어떤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통해서? 예. AI 기본법을 통해서 AI를 진흥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이제 AI를 진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지금 현재는 네. 근데 우리 정부라는 게 법 체계가 없으면요. 예. 네. 모든 정부 기구에서 AI에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씩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 그 누가 총괄할 것이냐. 아. 이런 거버넌스 문제가 더 중요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누가 AI 정책에서 AI 산업이라든가 AI 정책을 진행해서 해나갈 것이냐. 지금은 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데 또 산업부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곳곳에 AI 수요는 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정부라는 것은 항상 법적인 토대 위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과 권한을 나누고 갖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빨리 자, 의원님 말해줘야. 보세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법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기업들이 열심히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 개인들도 열심히 가게들이 소비를 많이 해갖고 나라 진흥을 좀 해갖고 이렇게 하면 사실 하나만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I 기본법을 최영도 의원님께서 주장하시고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AI가 빨리 우리나라 잘 받아들여서 발전할 수 있게 만든다 이거 정도는 안 내가 되고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AI가 급하다 그러는데 네. 네. 마음만 급하지 그걸 체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네. 산업계와 산업계의 어떤 창의력을 북돋아서 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 모두가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네. 심지어 이제 중앙일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과방위 사실 네. 과방위라는 이름도 부적절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과학과 방송만 해서 과방위라 그러는데 네. 과방위 여야 간사는 AI 토론회에 나오지도 않았다. 이게 맨날 최근에 한 2~3개월 동안 그 여야 간사가 비판받던 대목입니다. 거기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건지 빨리 얘기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지금 AI라는 것도 네. 추진 모두가 마음이 급한데 예. 이걸 추진할 체계가 필요한 그러니까 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되는 중후부처도 그게 그건 애매하고 어디냐? 관련 그리고 법도 그리고 없고. 어떻게 산업진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걱정하는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딥페이크 범죄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있고. 네, 그런 네. 것들을 하려면은 정부가 뭡니까? 지금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진행자도 말씀하셨지만, 네. 국민들이 다 잘 살게 하고 배부르고 등 따쓰고 다음에 정의가 살아나면 나라가 된다 그러지만 예. 그럼 정부가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그 엄정한 법 집행 또 예산의 배분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AI 기본법이 있어야 네. 그런 뭐 AI의 천재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걸 교육시키고 산업은 산업대로 잘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걸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뭐 피가 흐르고 또 정말 맥박이 뛰도록 그렇게 네. 만들 체계의 법이 없다. 그걸 빨리 만들어야 법이 법이 없기 있으면 그게 빨리 발전해요? 발전하죠.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주무부처가 어디냐 그럼 이거는 예? 누가 주무를 할 것이냐 그리고 산업진흥은 능력이 어디를 할 생긴다. 것이냐 예 그리고 또 지금 정부 예컨대 뭐 우리 네이버라든가 혁신생태계에서 예.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아니 이렇게 되면은 범죄 막 우리가 이제 AI 범죄에 노출되는 거 아니냐,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 뭐 엄청난 걱정들이 많아요. 그럼 예. 그거 어떻게 했든 규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빨리 맞춰줘야 정부가 해야죠. 네. 그러니까 AI가 조금 이제 큰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럼 예. 조금 이제 나눠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네. 여쭈는 겁니다.
AI라고 한다면 AI 시대가 열린다고 하면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 대규모 실업 사태들이겠죠. 왜냐하면 AI가 많은 인력을 대체할 테니까 요거 하나가 아마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AI를 우리가 늦추면 이제 우리는 그럼 AI 늦춰도 괜찮냐?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미국, 중국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리 AI 전 세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뭔가 독자적인 무엇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들과 상대할 수 있는 기업을 아마 그렇죠. 키워 나가는 것일 텐데. 예.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약간 상충할 수도 당연히 있겠고요. 어떤 걸 진흥시키는데 이게 진흥할수록 더 많은 인력이 실업자가 될 테니까 요걸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저는 뭐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그 거죠? 산업적으로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실정적인 걸 봐야겠죠. 그러면은 또 AI는 AI대로 엄청난 또 교육을 요구를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AI 인재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가면 몇 년 내에 한 30만 명 정도가 부족할 거라 그러거든요. AI 관련 인력이. 그럼요. 네. AI도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네. 그러면 그 AI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데이터를 모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도 이제 그 저 큰 빅 플랫폼 회사 요구하는 게 야 너네들 AI 뭐 GPT 이런 거 만들 때 딥마인드 만들 때 우리 컨텐츠 JTBC 뉴스 보고 너가 자꾸 뭐 이렇게 어느 모델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제 돈을 받아야죠. 또 중앙일보 보고서 또는 뭐 우리 국내 신문 보고서 이제 뉴욕타임즈 이런 데는 그 돈을 받고 있거든요. 예.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AI는 발전하고 갈 텐데 그런 과정에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력,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인력, 또 데이터를 정리하는 인력. 예. 그러니까 산업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철을 파야겠죠. 그러면 그 광산에서 철광석을 파내는 사람, 그걸 가지고 와서 운반해서 다음에 그런 컨베이어 벨트 노리고서 흙과 분리하고 재련하는 사람 필요했는데 지금은 수많은 데이터, 이 데이터 중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광부였다면 이제는 수많은 데이터 마이너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네. 이걸 위해서 정부 부처가 예산을 다시 배정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기부 장관한테 물었지만 애결위 때 어떻게 이 30만 명을 키울 것이냐. 당장 정부는 이제 이걸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다른 쪽 이렇게 쪽 해서 그 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만일 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걱정하셨는데 그만큼의 또 일자리가 또 그렇지 않다. 생깁니다. AI 관련 일자리가 예. 생길 수 그 있다.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였는데요. 네. 스마트 팩토리가 창원에 같은 경우에 근데 창원이 자꾸 나오네요. 저희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네. 창원은 다른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창원은 올해 국가산업 50주년이고 창원에 세계 네. 최고의 백색 가전 LG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 팩토리가 생기면은 스마트 팩토리는 공정을 이제 자동화하고 네. 여기도 AI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전부 다 이전에 거기서 조립하고 또 포장하던 분 다 해고해야 되는 거 아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사실 창원의 노동계에서도 이슈였어요. 네. 그런데 이 분석을 해보니 스마트 팩토리가로서 대체되는 인력만큼이나 또 다른 인력 고용이 생기더라. 이제 새로운 인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저런 공청에서도 이야기하는 대목이 우리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보면은 자동차 산업은 엔진의 그 개발과 함께 네. 브레이크 개발이 엔진이 빨라지면은 가속력이 높아지면 브레이크도 발전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고 엔진 속도를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제가 요즘 간혹 그래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 AI 기본법 가지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칫 19세기에 영국이가 유럽에서 있었던 이른바 레드 플래그법 빨간 깃발법 네, 그게 네, 무슨 네. 얘기니까 자동차가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마차 이런 분들이 예. 우리 일자리도 걱정하고 또 자동차가 위험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빨간 깃발법 요지가 뭐냐면 자동차는 마차보다 절대로 빨리 달려서는 안 된다고 예. 하는 지금 보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법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말씀하신 이것이 오히려 거 들어보면 그냥 뭐 좋은 내용이고 AI 관련된 좋은 토대를 내용이다. 만드는 굉장히 거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하고 그럼 네. 여야에 별로 이견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야당은 최근에 이제 시민단체랑 공청을 해보니까 예. 시민단체 걱정이 많아요. 이제 아. 일부 시민단체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도 있고 예. 보니까 예. 이게 다 그거 아니냐. 규제를 좀 더 또 강화해야 AI가 된다. 발전하면 AI 클라우드도 발전해야 되고 이 클라우드를 하면은 우리 의료 체계라든가 교육 체계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게 네. 되는데 특히 교육 체계도 AI 이제 1대1 맞춤 교육이 가능해지는데
그건 거꾸로 우리 애들이 너무 디지털에 일찍 노출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무슨 문해력이라든가 또 뇌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또 많으셔서 네. 그러니까 그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난 상당히 우리 교육 혁명을 일으킬 거라 봅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 저희 자랄 때는 사실 지역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 오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걸 공교육의 혁명을 가져다 줄 만한 것이는 AI 디지털 맞춤형 교육이라 생각을 하는데 네. 부모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께서 보실 때 AI에도 이제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 어찌 보면 뭐 요즘에 제일 핫한 거에 이제 그 생성형 AI 같은 것들이 이제 네. 가장 핫한 분야긴 한데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업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의 자본들이 이제 투입되는 것이라 아마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애플 이런 데서도 이제 사실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네, 거라 네. 이제 좀 힘들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 분야들 가운데 예를 들면 AI 관련된 반도체 우리가 집중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AI 관련된 로봇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들이 못한 미국이 채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니치마켓을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걸 추진해서 그걸로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잘해보자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 제가 그대 웃으시네. 그대목을 기다렸습니다. 예. 그대로 기다리셨네. 네. 그 이제 AI가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가 꼭 필요하고 우리 네. 반도체에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예, 엄청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네. 이제 클라우드 이 서비스와 이제 그 설비가 필요한데 그건 또 전력입니다. 그럼 전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한 이런 뭐 네. 챗 GPT나 이런 데서 늦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브린 AI, 그 우리나라 국가별로 예. 어떤 AI가 있어야 된다, AI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해서 지금 프랑스도 나가고 있고 또 우리도 그 노력을 할 텐데 근데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뭔가 강점이 있어야 네,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나온 것이 초거대 제조 AI입니다. 세계에서 제조 국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예, 뭐 중국, 독일, 뭐 이제 일본 정도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창원이 국가산단 50주년이지만 대한민국에 정말 기가 팩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지금 K 방산과 모든 그 네, 네. 또 새로운 탈탄소 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뭐 엄청난 세계적 조선소들이 바로 인근에 그 제도에 있고 그런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제조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제조업도 AI가 이제 필요합니다. 예. 제조 데이터라는 게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다. 과거에는 숙련공예 밀링을 다루고 선반을 다루는 이 숙련공의 미시한 감각 그 손돌림이 네네네. 이제 그 품질을 좌우했다면 그래서 우리 기능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전사적 자원 관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제조 데이터를 통해서 불량률을 낮추고 네. 그다음에 이 스플라이 체인에 맞는 정확한 그 공급을 하게 되고 하는 이게 날 텐데 그것도 결국 제조업의 성패도 초거대 제조 AI에서 나올 것이다. 네. 근데 그 초거대 제조 AI를 지금 한국의 창원에 네. 또 이만큼 좋은 데가 없다. 그래가 제가 저 네. 예산을 또 받아가지고 아. 정부도 그 마침 네. 생활하고 있어 좋다 그러면은 이건 뭐 창원의 바로 앞에 거대 기업들이 있기 예. 때문에 거대 기가 팩토리급 네. 팩토리 있기 때문에 그 팩토리들의 경쟁력도 높이고 창원 국가 산단을 정말 DX화하는 거죠. 그리고 AX화하는 겁니다. 그걸 위한 알겠습니다. 이제 예. 초거대 제조의 네. 실증 사업을 하고 네. 있는데 네. 실제로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아마존 웹 서비스, 그다음에 ERP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 SAP, ERP 아시죠? 예.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구글 클라우드까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말을 끊을 수가 없네. 그 말씀을 아니, 안 좋은 질문. 아니 지금 이 자리가 AI 공청회 자리가 아니 다른 아니에요. 문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편하게 네. 아니, 오늘 굉장히 사람들이 방통위원 재미없다 예, 하겠습니다. 과방위원이시니까 예. 지난 8월에 야당목 방통위원 추천 의사를 민주당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 선임 작업이 지금 중단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야당이 이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면은 원래 야당의 주장은 이제 5인 체제 문제였거든요. 원래 이게 그렇죠. 이제 그 방송사법이라 그래가지고 야당이 여러 가지 법을 내놨는데 네. 그 중에 방통위법을 보면은 현재 방통위 구조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이른바 3법인가에 거기 보면은 갑자기 방송사의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엄청나게 마이너리자 뭐 이런 것이 요치고 그럼 저희들은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네. 좀 위헌적인 법이라고 생각해서 재여기를 통해서 부결시켰습니다만 네. 그러나 방통위는 5인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예. 예, 미국 방통위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제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그 뭐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방통위원 가방위원장을 하는 최민희 위원장이 민주당의 목수의 방통위원으로 추천되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 제치에서 결론을 안 빨리 냈죠. 안 내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즘 법자 붙은 기관들이 왜 이렇게 정치권 눈치를 보고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또는 법제처든 법리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빨리 판단을 해줘야 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일 유명한 법 쪽의 격언이라는 것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법원이나 법제를 다루는 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그게 늦춰지면서 이제 불행의 시작이 시작되었죠. 네. 그러니까 최민희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사퇴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추천하지 않겠다. 네. 그 국회목이 세 명이 있는데 네, 네. 그 2명의 이제 야당목도 추천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여기 등장하시는 분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인데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당초 우리 당의 방통위원으로 추천됐는데 네. 이분도 우리 그럼 상정해 줄 수가 없어. 우린 표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국회 목소리 전체가 배제되면서 2인 체제로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방위원이 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법대로 돌아가면 될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법 자체가 그렇게 결정을 늦춘 것은 잘못되었다. 예. 그리고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지금 이해상충 문제가 있으면 있다라고 정치가 눈치 보지 말고 당연히 이해하고 네. 뭐 이해상충 문제가 있지만 국회에서 이미 의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해주든가. 예. 그랬으면은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원이 되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누구 눈치를 본 거예요? 정치권 눈치를 본 거죠. 정치권이라는 게 누구예요? 예를 들면 야당 눈치를 봤으면 그럴 리는 없을 거고. 저는 여야 눈치를 다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 눈치를 근데 다 그렇게 봤다? 하면 안 돼요. 아. 예. 혹시 용산 눈치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 어떤 같지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빨리 결론을 내리면 오히려 최민희 지금 뭐 위원장이 뭔가 빨리 액션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냥 그렇진 미뤄둔 거 않고요. 아니에요? 네. 나는 오히려 방통위가 5인 체제가 됐으면은 네. 5인 체제는 의결 구조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통위 문제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은 빨리 민주당목 방통위원 추천해라, 빨리 공모 절차 끝내라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네. 처음에 이야기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그들미하고 있는데 이 탄핵 같은 거 갈 필요도 없다. 그리고 모든 지금 무슨 MBC 방문진 이사 선임이라든가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보면은 2인 체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네. 법원 판결도 약간 서로 다른 게 있긴 하지만 네, 그건 이번에 뭐, 이제 가처분이 그건 이제 인용됐으니까. 예. 저 법에 아무튼 추천할 사람이 추천하지 않음으로 생긴 네. 결혼 사태거든요. 네. 이 결혼 사태를 민주당이 해결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구태여 탄핵을 하고 또 뭐 법적 소송할 필요가 뭐 있느냐. 민주당이 빨리 추천하자. 그 그랬더니 추천을 해도 또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그렇지 시간 끌기를 않습니다. 할 거다 이런 의심을 그래서 하는 제가 거죠. 저 예. 여당 간사로서 우리 여당도 네. 그렇지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지금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뭐 특검도 그렇고 공수처면 공수처 아니 빨리 수사 결론을 안 내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빨리 그 법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이재명 저 대표 재판도 그렇고 빨리 결정 내릴 건 내려야죠. 네. 도대체 언제까지 합니까? 아. 선거법 재판도 이렇게 끌고 그래서 지금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인데 탄핵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하자고 했는데 탄핵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그러자니 네.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아, 네. 그러려면 그런데 또 그래서 물어봤어. 그럼 우리 당 추측목, 여당 추측목은 그 상정해 줄 거냐 했더니 네. 그거는 모르겠다 그래요. 일단 우리부터 해주면 예. 그러면 3인 체제입니다. 아. 2인 체제나 3인 체제나 뭐가 다릅니까? 5인 체제가 법이 부장하고 방통위를 위한 네. 또 그 온전한 체제인데 그 체제 복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그럴 경우에 우선 이 헌법재판을 제기한 탄핵 재판을 제기한 민주당에서 뭐 가든 부든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달라. 이걸 같이 그럼 호소를 하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도 3개월을 다 나왔습니다. 네. 지금 3개월 이제 돼 가거든요. 예. 빨리빨리 해야지. 이 미루 가지고 언제까지 네. 요즘 미뤄져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방송통신 정책을 이렇게 바탕할 수 지금 있습니까? 시간 빌기 얘기가 나와서 다른 현안 언급하셨어요. 특검이랑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도대체 공수처는 최혜병 특검 관련된
결과는 언제 근데 제가 그래서 내는 거예요? 네. 애결위회 때 공수처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애결위 때는 공수처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공수처의 수사 예산이 좀 남아 있는데 네. 뭐 공수처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뭐다 그랬지만 아니 이 공수처가 공수처라는 게 일반 사람 아무거나 이렇게 공수처는 핵심 권력, 예? 이게 기강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저 일벌백계 제일 중요한 권력에 관한 범죄 문제를 빨리 결론 내려줘야 됩니다. 네. 근데 뭐 수사 인력이 부족하네 뭐네. 아니 공수처장 결정해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면 여기에 수사력을 집중을 해야죠. 네. 근데 지금 공수처가 지금 뭘 푼다고 다 풀었지 네. 않습니까? 지금 오늘 다 나오고 있어요. 누구랑 네. 누가 어떻게 통화했고 그 결론을 내려야죠. 네. 저는 결론 내리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봅니다. 왜 법리적으로 그 처벌하기 어려우니까 이 정치권 눈치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그 처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수사 결론 내려야죠. 네. 경북 경찰청에서 하던 현장 수사 당시에 그 상륙 작전을 주려 하는 해병대를 그 민간인 구조에 네. 동원했을 때 그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했느냐 그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 해병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고 이렇게 순직했느냐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7월달에 한 달이 되기 전 1년이 되기 전에 경북 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게 보면 어떤 상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수처가 하는 수사는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사법원법이 변화해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군검찰은 그 사망 사고의 경우는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바로 이첩해야 돼요. 예. 다만 네, 네, 네. 사건 현장에 민간 경찰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사건 현장은 이랬고 이랬다는 기초 사실만 갖고도 이첩을 해야 네. 되는데 한 일주일 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 범위까지 정해줍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군사법원법이었거든요. 네. 이걸 둘러싸고서 그 이첩하는 과정에서 왜 너네가 그런 결정을 했느냐 뭐 이런 게 이제 국방부하고 군 검찰하고 오고 가고 네, 또 이첩됐던 게 들어오기도 하고 네. 했던 과정인데 그 과정이 적법했느냐 그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었냐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당이 보기에도 답답할 정도로 공수처가 빨리 답을 못 내리니까 네. 야당에서는 특검으로 하자라는 그건 거잖아요. 억지죠. 그건 정당 그렇다면 공수처 해체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공수처는 그런 중요한 수사 자기들이 정말 공수처가 앞으로 그 존립의 근거, 존립의 이유, 존재 이유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말 명을 걸고 해야죠. 그럼 이번에도 그리고 만약에 이 예. 공수처 수사하고 지금 저 수사가 경찰 수사 다 나와 있거든요. 결국에는 특검을 하게 될 경우는 그 네. 수사를 바탕으로 네. 뭐 이제 안 부르던 사람 부르자고 갑자기 엉뚱한 사람 부르자 하면서 시간 이렇게 하고 할 겁니다.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뻔한데 그리고 대통령도 말했고 우리 당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공수처. 근데 그 공수처 결과는 저희들은 대개는 이제 나왔을 거라 나올 때쯤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최영도 의원님 수사 인력이 부족했다 저는 말이 안 쭉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다 네, 보니까 분석됐습니까? 언론이 정말 네. 반성할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인 출신이세요. 왜냐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언론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딱 대답하면 문제 생김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우리가 뭘 여쭈면 대답은 안 해 일단. 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일반론을 쭉 썰어 놓습니다. 이렇게 만족한 표정을 네. 짓고 계시다니. 쭉 풀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치 칼럼 쓰듯이 끝에 살짝 이제 의견을 집어넣으시니까 그만큼 언론에 그래서- 강하신 거야. 그래서 그죠? 잘 안 부르는 모양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김건희 네. 특검, 최혜병 특검은 당론으로 부결이에요. 제 표결 들어와도. 예, 근데 그걸 예. 제 헌법을 이야기할게요. 우리 헌법. 거봐요. 일반론 쭉 얘기하신다고. 또 이제. 헌법 네. 국민적인 논란이 있을 당연합니다, 때 또. 우리 저 87년 우리 민주항쟁으로 이룩한 네. 헌법에서는 네. 재의결권이라는 걸 두었습니다. 예. 그때는 3분의 2 이상의 표결을 얻으라 하는 것이고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할 것이고요. 네. 다만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 내리는 데 네. 중요하다는 거 하나 하고 음. 또 뭐 다른 부분대로 지금 청문회다 옹갖 걸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국회에서 어떻게 할 만큼 전망하세요? 맞습니까? 지난번에 사실 이탈표가 있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 뭐 무난하게 제 부결될 의결권의 것이다? 취지에 맞게끔 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 의결권, 표결권 네. 행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저 과방이 또 계시고 하니까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우리 의원님께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다, 핸드폰이다 이런 거 선택하실 때 뭘 기준으로 선택하시죠? 빨라야죠. 우선. 빨라야 된다. 아하. 빨라야 된다. 빨라야겠고 네. 그래서 자꾸 최신폰을 삽니다. 예.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안드로이드하고 할인 아이폰. 많이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좀 따져 보실까요?
근데 국회의원이라 그러면은 할인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요. 아, 동네에서. 그리고 그런데 동네 가서 깎아달라고 말하기도 맞습니다. 뭐해요. 이 예. 국회의원도 차별 안 하고 많이 깎아주는 곳이 바로 인터넷 비교원이라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갑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인터넷 정수기 유심 변경할 때 최대 108만 원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는 1670에 2571 이른바 이게 빅뱅이군요. 예,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을 만나실 수 있을 아니 것 저희 같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장르만요에 너는 어떻게 돈을 버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힘들게 돈 법니다. 네. 인터넷 속도 빨라져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속도도 빠릅니다. 다 비교해서 다 알려드립니다. 예, 예, 최대한 저 싸고 빠르게 알려드리니까 예.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라고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네, 전화번호가요 1670-257 하나입니다. 저는 그게 무슨 국가기관인 줄 알았습니다. 800에 거기 아니고요. 1670-257 하나입니다. 네. 자, 우리 최영도 의원님 모시고 아.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뵀습니다만 재미가 없죠? 네. 아니 근데 저희는 뭐 다른 의미의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좀 어떠셨을까요? 저는 너무- 뭐 항상 제 아는 대로 네. 고지고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AI 기본법에 대해서 폭넓은 토론을 하고 그 다른 데서 초거대 제조 AI 이야기하게 됐을 때 그렇죠, 그렇죠. 아.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원했죠. 예. 창원의 베이스를 둔다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지금. 제가 근데 그 초고대 제조 AI 관련해서 제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가장 강점이 있는 제조업,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AI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최고의 힘을 낼 수 있는 거, 저는 방산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 방산. 지금 방산 지금 난리거든요. 난립니다. 예. 여기에 이제 결국 우리 전 세계 무기들도 다 AI 이제 장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최고의 품질의 방산과 그다음에 AI가 딱 결합되면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상품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다 이렇게 거기에 봅니다. 대해서 최근에 우리 AI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AI 윤리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중요합니다. AI. 네. 네,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린 겁니다. 아, 네. 아 좋은 아이디어. 세계 네. 평화를 지키는 평화. 방산을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 평화에도 근데 사실 무기가 필요할 수도 아이, 그럼요.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평화도 무력으로 지켜야 됩니다. 네. 자, 힘에 의한 평화. 네. 충고에서 나옵니다. 네. 네. 그 잘 발언- 보고 있습니다. 그 발언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괴를 같이 하신다고 네. 봐야 되겠군요. 아닙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아, 친노로 갑니까? 네, 여야 통합으로 갑니다. 자, 우리 최영도 의원님과 함께 오늘 월요일 인터뷰 시간 해봤고요. 앞으로도 방송 자주 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도 한 또뭐안 번씩. 부르주실 것 같은데 아이, 저- 부릅니다. 저희요? 시청률이 아, 많이 떨어졌을 댓글에 텐데. 다음에는 AI 채용도로 부르라고 지금. 네네네. 아, 저희랑 뵐 일은 없죠. 네. 그러니까 저희 KBS나 뭐 이런 데서 나오시면 제가 열심히 보겠다는 말씀. 제가 안 부르겠다는 이야기네요. 네, 댓글 분위기 한번 보시고요.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최영도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농담입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 이상미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고생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좋네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네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손뼉이 맞으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께도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한없이 가볍게 다시 여러분 찾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